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 엄마는 평생 일터를 전전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그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키웠다.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가난이 너무 싫었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는 몰랐던 나. 공부를 해도 알바를 해도 세상은 쉽게 나를 바꿔주지 않았다. 그때 문득 내가 가진 무기가 떠올랐다. 그건 바로 얼굴이었다. 나는 얼굴이 예뻤다. 어려서부터 고백해오는 남자들이 많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날 나는 내 무기를 현명하게 쓰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간 후 나는 의과대 근처를 맴돌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를 보며 미래의 나를 그려보기 위해서였다. 저 남자들 중 하나와 결혼하면 내 인생도 달라지겠지? 그러다 치대생 한 명을 만났다. 성격도 무뚝뚝하고 예쁜 말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치대생이라는 조건 하나로 그는 나에게 충분했다. 그는 자주 말했다. 넌 공부 안 해봐서 몰라. 노력이라는 걸 해본 적 있니? 그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나는 더 책을 읽고 더 예뻐지려고 노력했다. 그의 마음을 지키려 더 착하고 순하게 행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예고 없이 이별을 통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 뒤로 나는 다른 의대생을 만나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의 삶은 너무 평범했다. 평범한 회사, 평범한 월급, 평범한 남자와의 연애.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내 어린 시절과 달라질 게 없는 미래를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학 시절 그 치대생이었다. 그는 이혼을 했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으며 얼마 전 치과를 개업했다고 했다. 그리고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는 그의 말에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믿었다. 며칠 뒤 그의 치과에 갔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개원했다는 치과는 직원도 많고 환자도 많았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와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내 눈엔 너무나 빛나 보였다. 그가 이혼남이고 딸이 있다는 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내가 의사 아내가 된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 행복도 느끼지 못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부드러운 침구 위에서 잠들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조금도 부자 같지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다. 돈이 있는 집에서 살아도 내 자리는 언제나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시댁에 불려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뎠다. 이래서 기호는 결혼은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없는 집 애랑 결혼을 해서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집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집안 살림과 남편의 딸을 돌보는 건 전부 내 몫이었다.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 말만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다. CCTV 좀 설치하려고.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다. 왜요? 네가 내 손녀를 잘 기르는지 확인해야지. 그 말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순식간에 집이 감시 카메라로 가득 찼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CCTV 좀 치워줘요.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떳떳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 그날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감시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시댁에 갔다. 청소하고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인사를 드렸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날 불렀다. 서랍에 있던 금두꺼비가 없어졌어. 네가 어디다 두었니? 나는 금두꺼비가 있는 줄도 몰랐다.
당연히 본 적도 없었다.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확신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너지. 네가 그렇지 뭐. 금두꺼비 어디로 빼돌렸어? 설마 친정에 갖다 줬니?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다. 없는 집에, 가난한 집안, 기우는 결혼,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연락을 받고 남편이 달려왔다. 정말 너야? 진짜 당신이 가져갔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나는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억울했고, 서러웠고, 두려웠다. 그 순간 작은 방에서 남편의 딸이 금두꺼비를 들고 왔다. 내가 주방 일을 할 때 아이가 서랍 속에 있던 두꺼비를 꺼내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다. 얘 찾았으니 됐다. 이제 그만 가봐.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데리고 돌아섰다. 나는 남편을 따라 나서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아내? 엄마? 며느리?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지 가정부, 그리고 베이비시터일 뿐이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결코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선 의사 아내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났다. 나는 의사 아내가 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부자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다. 상향호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계급으로 선택하는 결혼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사랑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나는 내가 가장 싫어했던 가난보다 더 처참한 비참함 속에 던져져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부자도 의사 아내도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